하나님과 세상의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가로 세로 수학 아니에요. 네, 겁먹지 마시고 한번 볼게요. 요쪽은 하나님께서도 예스 하시고 세상에서도 예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한데 보통 이제 그 교회 초청 강사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 근데 장로님이신데 믿음도 좋아요. 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간증하시고 막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더니 제 사업이 이렇게 대박 났어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보통 그냥 보기에 하나님께서도 되게 챙겨주시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도 예스하는 사람인 것 같고 세상도 예스하는 사람인 것 같고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영역이 있다. 이런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완전 반대. 하나님도 노, 세상도 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봤을 때 이런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인생이 불쌍해 불효독성금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도 전혀 몰라.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지 마음대로 방탕하고 막 살아요. 지옥을 향해 고속도로 달려가는 중 막 이런 거예요. 이러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하나님도 예스, 세상도 예스, 하나님도 노, 세상도 노 이런 경우는 별로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그런데 실제 고민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노, 세상은 예스. 또는 하나님은 예스, 세상은 노 하는 이럴 때 고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네.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신앙이 약해서 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노, 세상은 예스.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세상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한 번만 눈 감아 괜찮아. 네가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지. 한 번만 눈 감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번만 한 번만 감으면 그리고 이쪽 길 선택해서 네가 인생 나아가면 너 대박 나는 거야 알잖아 라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추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제가 봤더니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께.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꼭 나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알면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런 거 나 들으라고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그 상황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냥 퍽 찔리는 그 말씀.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의 선배들 있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나누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형제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눌 때 진심으로 좋게 나눌 때 형제님 그거는 좀 다른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 같아요. 이렇게 주변의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내 신앙의 양심이 에이 찝찝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 성령께서 이게 알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노, 세상은 예스. 또 이거 뭐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이 길로 가려고? 진짜? 멀쩡하게 생각하죠. 왜 그런데? 주변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거 바른 길인 것 같긴 한데, 너 이거 진짜 너 이 길로 가려고? 에이, 그러지 말자. 라고 주변에서 얘기해요. 심란하죠? 너 이렇게 되면 너 연봉이 깎여. 너 이것만 이렇게 되면 너 저기 안 좋은 부서로 너 전공 갈 수 있는데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직장 가면 월급이 별로 안 좋아. 너 알면서 왜 그래?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얘기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되면 목사님 말씀은 역시 내가 상황을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래 잘했다 아들아. 그래 잘 결정했다 딸아. 내가 그걸 기뻐해. 라고 안에서 막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적 없거든요 목사님께. 근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또 주변에 신앙의 선배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맞아요 집사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옆에서 격려해요. 우리의 많은 갈등은 특히 청소년들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선택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요 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요 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야, 야, 너 그거 아우 찌질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이 표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저 끝에서 오히려 승리자가 돼요. 그렇죠? 저 끝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개발, 뭐 으쌰으쌰 성공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금 원칙을 지키면 나중에 성공한다라고 가르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원칙을 지키면 나중에 성공한다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성공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예,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오히려 지름길이에요. 알았죠? 네, 이게 오히려 지름길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 교집합 한번 제가 수학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은 단어들이 있어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뭐냐면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참 흥미있고 좋아하고 나 이거만 질리잖아. 이것만 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잘하는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쓱 이렇게 했는데 우와 날밤 새서 했니? 10분 내에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제가 신청을 했어요. 미쳤죠. 제가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했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막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렇게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컴퓨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슉슉슉슉 막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한 3일 동안 했는데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책 보고 막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배가 너 저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 다 했어? 아니 숙제 다 했어? 숙제요? 숙제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숙제 있잖아. 아 맞다. 다 했어요. 무너져 내립니다. 진짜 마음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진짜. 나중에 전부 프로그래머가 됐어요.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됐어요. 그래서 잘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재능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학생 때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고 대학생 어른들한테는 요 다음을 꼭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화이팅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렇게 피상적인 얘기 안 해요. 현실 얘기 해야 돼요. 제가 고3담임이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하는 거 아이들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잘할 수 있다 화이팅!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먹혀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안 돼요. 실제적인 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야 돼요. 뭐예요? 세상의 필요. 세상의 필요가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하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해서 월급을 줘요. 혹은 네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와 이거 진짜 가치가 있구나 인정해서 대가를 내요. 돈을 낸다고요. 세상에 필요가 있는 영역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 필요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그거 할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취미생활로 하세요. 취미생활과 직업과 자신의 진로와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에 필요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얘기하면 저는 찬양사역자예요. 찬양사역자. 그래서 왜요 형제님? 저는 주님께 찬양하고 나가는 게 너무 좋아요. 나도요. 나도요. 저는 찬양하고 했을 때 주변에 많은 은혜를 끼쳐요. 저도요. 형제님이 하시는 그 찬양이 실제적인 CD를 살 만한 가치가 있나요? 세상에 필요가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를 꼭 가져봐야 돼요. 물론 여기 어린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사실은. 네, 고등학교 이상만 들으세요. 고등학교 이상만 들으세요. 세상의 필요를 생각해요.
주님 부르실 때 우리를 저 기도원에 풀어 앉아서 24시간 주일 이러고만 부르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고요. 세상으로 나가라 한 이유가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붙잡아서 땡겨오는 이 접촉점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필요를 갖고 나가야죠. 필요를 가지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집합이 있으면 중간중간 생기는데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 새가 좋아하는데 내가 되게 잘해? 근데 그걸 세상이 되게 원해. 와우! 우리 아이들은 전부 이런 쪽으로만 진로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쵸? 네, 아멘 하신 분들만 이런 쪽으로. 미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고 거기를 그것도 잘하는데 그게 세상에 필요한 영역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들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좋아하는데 잘해요. 그런데 뭐에서 벗어나 있어요? 세상의 필요원 바깥에 있죠. 그러면 되게 행복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푸어. 실제적으로 가난해요. 네, 현실이에요. 네.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난은 저는 되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으르거나 세상의 필요를 몰라서 가난한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되게 좋아해. 잘하지는 못해. 근데 세상이 그걸 되게 필요로 해. 뭐라고 써있어요? 저스트 드림. 꿈이란 얘기죠. 개꿈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네. 나 레고 쌓는 거 진짜 좋아해. 근데 잘하지는 못해. 뭐 레고가 막 되게 삐뚤삐뚤하고 좀 스치면 무너져.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와 너의 레고가 너무 멋있구나. 내가 돈을 줄게. 이런 일은 없다고요. 그렇죠? 그냥 마냥 좋아하기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페이를 지불하는 일은 없다. 그렇죠? 또 하나 이건 우리 부모님들에 많이 있는 일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런 세대는요, 세상이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막 가난한 나라에서 막 여기까지 막 세계 10등까지 막 이렇게 올라오느라고 진짜 앞뒤 안 가리고 막 일을 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돈 되면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되면 하는 거예요. 돈 더 되면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 꿈도 없어? 엄마는 뭐 왜 맨날 이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고 있는 그 아디다스 그거 스포츠 뭐 이런 거 하나 사주기 위해서 진짜 죽도록 이랬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재능 있고 잘하셨어요.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 잘하려고 죽도록 노력해서 잘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잘하는데 그게 필요 있는 부분을 잘하기 일부러 연습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시거나 돈을 버시거나 월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 어릴 때 꿈이 그림 그리는 건데 막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사실 나 원래 문학 소녀였는데 나 원래 시인 되고 싶었는데 이걸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지금 막 그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저 뭐야? 모두가 뭐야? 아주 지루하고 행복하지 않고 왜? 내가 좋아하는 영역 바깥에 것도 했거든요. 네, 살려고. 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존중해 드려야 돼요. 진짜로.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나이 자기가 되돌아보지.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로는 요 가운데 와우 요 영역에 우리 아이들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일수록 좋아하는 게 뭐니 이걸 물어봅니다. 초등학생 때 좋아하는 게 뭐니?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초등학생 때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선생님 전 좋아하는 게 없어요. 경험이 짧다는 얘기예요. 왜요? 교실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교실에만 내가 경험했던 공부는 좋아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나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뭔지. 그렇죠? 초등학생일수록 초등학교 2학, 유아 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 중, 고등학교 때로 오면 잘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잘하는 영역. 그래서 성과가 무엇이 잘나?
조금 들였는데 더 좋은 성과가 나요. 잘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때는 세상의 필요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릴수록 좋아하는 거, 점점 잘할수록 재능, 그 다음에 세상의 필요까지 순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혹시 부모님들 자기 자녀 때를 보시고 어떻게 지도해 주실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 좀 이따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P&G라는 그 글로벌 회사, 회사의 인력 팀장, 한마디로 그 인사팀장, 신입사원 뽑는 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SBS에서 특집을 찍었던 건데, 결국 여기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SBS에서 글로벌 회사들, 세계적인 회사들 있잖아요. 인사팀장을 다 초대했어요. SBS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간다는 대학, 여러분들이 들어본 대학에서 대학에다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글로벌 기업 그 인사팀장을 모시고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있는 귀 대학의 인재들을 채용하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좀 괜찮은 녀석들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대학에서 괜찮은 애들을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해서 인사팀장들이 쭉 앉아있고요. 각 회사 인사팀장들 앉아있고, 각 대학에 잘 나간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대학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면접을 하루 이틀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 그 회사 인사팀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대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도 부족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표현 잘 못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른대. 자기 자신이 뭐가 강하고 약하다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모르니까 그걸로 자기를 개발시킨다든지, 그걸 자기 브랜딩,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참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학생들이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자기가 뭐가 강한지 뭐가 약한지를 모르네요. 그래서 우리는 안 뽑을래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대학의 학생들이에요. 네, 잘하는 대학의 학생들이에요. 또 교육학 쪽에, 교육심리학 쪽에 더 유명한 교수님인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돼요. 발전 가능성이 그 안에 있거든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길을 찾으면 쉬워요. 그리고 즐거워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네. 교과목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지혜로워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한번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가로를 한번 채워볼까요? 가로를. 미래 진로 선택을 위한 조언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어우, 지혜로워요. 조국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조국에 도움이 될까요? 잘해서 성과가 나면 좋겠죠? 네. 필요한 일도 괜찮아요. 잘하는.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싶어. 어떻게 될까요? 노력.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또 돈이 있어야 된대요. 네. 또 재능. 또 뭘 해야 될까요?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써본 거예요. 생각을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정답 있잖아요. 네. 생각이 필요해요. 맞아요. 생각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배움이 꼭 필요해요. 네. 역시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니. 네. 그렇지. 이렇게 결론 날 줄 알았어요.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교실 안에서 배울 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발레를 좋아하나요? 네, 열심히 배워야겠죠. 네, 배워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역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잘하게 돼요. 네. 어느 영역이든 잘 배우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잘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뭔 줄 알아요? 국어예요, 국어. 여러분 국어로 배우잖아요. 그쵸? 국어예요. 잘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뭔 줄 알아요? 수학이에요. 이런. 네.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면 잘 배운다는 뜻이. 선생님 수학 문제를 푸는데 뭐 발레를 왜 잘 배워? 그게 아니고요. 수학 문제는 뭘 하냐면 답 정답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차근 정답을 알아가는 그거를 머릿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답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거 수학이에요. 차근 단계를 밟아가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를 우리 머리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무엇인가 배울 때 처음부터 어떻게 끝을 배워요. 기초부터 차근 여기 연습시켜야 돼요. 똑같아요.
과학을 배워야 되고요. 영어를 배워야 돼요. 왜? 대부분의 선진 지식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90%의 지식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론 날 줄 알았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안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진짜로 그런 거예요. 영어 성적 못 나와도 되고 수학 성적 못 나와도 되고 국어 성적은 못 나와도 되는데요. 국어는 잘해야 되고 영어는 잘해야 되고 수학은 잘해야 된다고요. 네? 알았어요? 어렵지. 이거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학생들하고 실제로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을 때 학생들이 이 비전, 진로, 꿈 뭐 이런 주제로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주제들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모아봤어요. 학생들을 뭐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뭐 저기 경상도 가서도 해보고 서울 가서도 해보고 해보면 다 비슷해요. 진짜 적어내라고 하거든요. 네, 비슷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모르겠어요. 요즘 10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나를 모르겠어요. 뭘 잘하죠? 뭘 못하죠? 뭐 흥미있죠? 전 누구죠? 자기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모르겠다. 나를 모르겠다. 2번째, 비전과 현실. 첫 번째, 꿈이 없어요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 꿈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원해요. 엄마는 싫어해요. 뭐 이런 거. 비전과 현실의 문제가 10대 아이들이 진짜 많이 고민하는 문제고요. 3번째는 이거예요. 교회에서 했을 때 저는 이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고 갑시다. 뭐냐면 제가 그 대학 때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한 일주일간은 제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일주일. 네, 수련회 유효 기간은 일주일. 아시죠? 네, 일주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주 수련회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주일 수련회 딱 진짜 주여 할렐루야. 일단 이제 길을 가면서도 주님 부르시면 아프리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가면 아프리카는 좀 멀다. 아프리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갈수록 이제 아프리카는 머나먼 땅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수련회 갔다면 아프리카라도 이러고 저의 믿음의 척도는 제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 갈 수 있으면 신앙 좋은 상태, 아프리카 못 간다 그러면 신앙 나쁜 상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죠. 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앵벌이 시키는 조폭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이름 뭐예요? 지혜야, 아프리카 가서 나의 백성들 다 데려와. 하나님 저 아프리카 좀 힘든데. 아프리카 안 가? 어디 너 다리 한번 부러져 볼래? 정형외과 가서 한 12주 누워 있어 볼래? 아프리카 안 가. 아프리카 힘든. 앵벌이 시키는 조폭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늘아버지는 이런 고약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를 깨닫는데 제가 좀 오래 걸렸어요. 참 좋은 우리 선한 아버지. 이거 깨닫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좀 믿음이 약해서. 만약에 저를 아프리카로 데려가실 거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프리카 안 가? 이렇게 안 하시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아프리카애를 만났어. 엄마 안 됐다. 근데 얘는 하나님도 몰라. 삶도 이렇게 힘든데 죽고 지옥까지. 어떡해.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후원할게요. 여기까지 처음에 가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단기 선교팀 갔는데 하필이면 교회에서 에티오피아래. 그래서 난 아프리카 좀 그런데 난 저기 일본이나 유럽 쪽 선교 어떻게 안 될까? 우리 교회에서 에티오피아 따라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뚫어버렸어. 어떡해.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고 나도 좀 갔다 올까? 1년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 저 아프리카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원을 두세요. 더
너무 친절한 분이에요. 가! 이게 아니고 이 안에서 제가 가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고약한 할아버지 혹시 이미지 있으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지우개 좀 지우시고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 때 알기 어려운 비밀 하나를 알려주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성숙 가능하다. 성숙 가능하다. 그리고 성장이 가능하다. 예,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교회 잘 나와서 말씀 잘 듣고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은 여러 가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보이는데요. 적성도 있고 환경도 있고 노력도 있고 성품도 다 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이 가능하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이런 능력이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선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개발하면 성장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급이고 하나님의 급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근데 분명히 뭐가 있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분명히 있다. 어른들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얘기 하세요. 뭐냐면 내가 진짜 노력했는데 사람의 영역 바깥의 것이 있더라. 네, 이런 게 있어요. 혹은 내가 진짜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건 진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될 일이 아닌데 진짜 어떻게 이게 됐지? 플러스 알파가 꼭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있다고. 네. 이건 어른들은 알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애들은 아직 잘 몰라요. 네. 근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면 되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매튜 에먼스입니다. 실화예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죠? 여기 몇 년생이에요? 여기 어떤 학생들은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테네 올림픽 매튜 에먼스라는 사격 선수예요. 사격 선수. 네, 이 사람 미국 국가대표 사격 선수 금메달리스트. 진짜 잘 쏴요. 네, 쏘면 10점에 들어가요. 네, 쏘면 10점에 진짜 잘 쏴요. 미국 국가대표예요. 진짜 잘 쏘겠죠? 미국 전체에서 제일 잘 쏘는 사람이에요. 2004년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 사람이 역시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10발을 쏘는 거예요. 총 10발을 쏘는 거예요. 9발까지 이 친구가 저와 친구는 아니지만 이분이 그 1등이에요. 1등이에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대충 쏴도 금메달이에요. 마지막에 대충 쏴도 금메달이고 2등은 중국 선수였는데 무슨 아보 뭐 하여튼 짜장면 뭐 하여튼 이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네, 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저 친구가 지금 표정이 어때요? 좀 놀랐죠? 이게 뭐냐면 9발까지 자기가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10발째를 딱 해가지고 땅 쐈는데 자기가 조준을 하고 있잖아요. 땅 쐈는데 중앙에 딱 들어갔어요. 아우! 금메달 확실히 따이죠. 근데 성적은 빵! 뜨는 거 옆에 2등, 3등, 4등 했던 친구들이 뭐 9점, 8점, 9점, 10점 이렇게 맞아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땄어요. 나는 메달이 없어요. 빵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표정 10점, 아유, 아싸, 근데 빵 뜨니까 왜? 이 지금 표정이에요 지금. 왜요? 10점인데 이 표정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옆 사람의 표정에 10점 맞췄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인데.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저런 일이 있대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총을 딱 겨누는데 옆에 사람 표정에 딱 겨눠서 딱 쏴서 10점을 맞추고. 우리나라도 종종 저런 일이 있대요. 너무 긴장하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10발째를 옆 사람 표정에 10점을 딱 맞춘 거예요. 빵점.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10대 청소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옆 사람 보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했는데 쟤는 저렇고 나는 옆에 사람을 진짜 잘 봐요. 비교가 너무 많아요. 아닌 것처럼 표정하고 있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나는 10대 고등학교의 친구들 아닌가 봐요. 제가 만나는 10대 아이들은 진짜 옆에 애들하고 비교하느라고 자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옆에 애들 보느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옆에 사람 표정 기웃기웃 거리고 그 사람의 인생 기웃기웃 거리면 저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잘못하면 걔는 그 길로 그 표적으로 그렇게 갈 사람이거든요. 나는 내 길로 내 표적 보고 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0대 때 특징이 뭐라서 옆에 사람 자꾸 보내 기웃기웃 쟤는 그러다가 내 길 아닌데 내 표적 아닌데 그 관역 맞춰서 쏘면 10점 맞은들 내 인생은 빵점 나올 수 있다고요. 10대 학생들 정말 잘 들어보세요. 옆에 친구들하고 자꾸 비교해봐야 그래서 뭐 옆에가 10점 맞았어. 자기 표적 맞췄어요. 그 표적 자꾸 보지 마세요. 내 표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주신 표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 이렇게 황당한 표정 짓지 맙시다. 막판에 왜요? 난 진짜 열심히 쐈는데요. 왜요? 너 왜 옆에 친구과 향해서 달려갔니? 이런 말 듣지 맙시다. 우리 마지막에 네? 옆에 사람 보고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내 꿈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요? 궁금하죠? 자, 지금부터 5분 후에 2부에서 자, 5분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15분에 만날게요. 15분에